자, 황희찬 선수의 이적설 소식은 꽤나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지난 12일에 불거졌습니다. 리그왕의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과 르 클라시커라고 하나요? 네, 르 클라시커 라이벌인 마르세유와 영입설인데 실제로 접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적료에 대해서는 이제 매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통상적으로 2천만 유로, 약 300억 원 정도가 되는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여겨지고요. 울버햄튼은 올여름 황희찬을 어느 팀에도 팔 생각이 없다라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적료로는 이 답변과 조금 다른 상충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적료로는 최소 3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538억 원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200억 원 더 채워줘야 우리가 보내줄까 말까 고민하겠다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일단은 거의 팔지 않겠다에 가까운 입장을 내보인 상태입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 일단 황희찬이 지난 시즌 워낙 잘했어요. 팀 내 득점 1위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에선 저 이적료 2천만 유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쵸. 해봅니다. 그런데 황희찬이 이제 마르세유와 개인 합의, 즉 팀 간의 이적 말고 개인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예, 사실 이게 얼마만큼 공신력이 높은지는 모르겠거든요. 사실 마르세유와 개인 합의를 마쳤고 뭐 이제 구단 간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프랑스 푸트 메르카토에서 그래도 공신력이 괜찮다고 평가받는 이제 산티아우나 기자는 어떤 말을 했냐면 황희찬이 마르세유 이적을 원한다는 의사를 울버햄튼에 전달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황희찬과 마르세유가 개인 합의를 했다라는 게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황희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르세유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프랑스 명문 구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그러니까 2023-2024 시즌에는 좀 리그에서 부진해서 유럽 대항전은 못 나가지만 마르세유는 종종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입장에서는 사실 울버햄튼은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좀 힘든 클럽이거든요. 컨퍼런스 리그조차도. 반면에 마르세유는 상대적으로 컨퍼런스 리그든 유로파 리그든 아니면 좀만 더 잘하면 챔피언스 리그까지 해서 나갈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 무대를 경험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프리미어 리그가 당연히 리그왕보다는 높습니다. 예, 리그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지난 시즌에 유로파 리그 4강에도 올라서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팀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요. 이번 시즌 영입도 보면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까지 브라이튼에 있다가 이번 시즌에 브라이튼에서 나온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슨 그린우드도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영입이 근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판짜기에 돌입을 한 상태고 만약에 그린우드도 라리가에서 이제 10골 이상 넣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은 황희찬 선수까지 더 한다면 이제 좀 화려한 공격진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바메양이 이제 떠난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뭔가 남아야 된다, 떠나야 된다 입장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아야 된다는 건 일단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꽤나 비중이 높습니다. 예. 게다가 들어보니까 울버햄튼 구장 내에 황희찬 존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황희찬 선수를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을 잘하고 있고 또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온 구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 구단 내 게다가 게리 오닐 감독에게도 워낙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팀 동료들 오죽하면 얼마나 착하고 친하면 동료가 듣고 한 대 후려쳤겠어요. 아, 그죠. 그 정도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도 두텁다. 이런 장점이 있고. 게다가 황희찬 선수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소화합니다. 예, 영어를 어느 정도 맞아요. 잘하죠. 그만큼 또 이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그대로 울버햄튼에 남다 보면은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게다가 황희찬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마냥 어리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보다 그냥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편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황희찬 선수 그 본인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뉴퀴즈에서 쉬는 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런던 가서 쇼핑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즉 울버햄튼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쇼핑하기. 아, 그죠. 네. 네. 그런데 마르세유는 큰 도시고 큰 구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대표팀 차출을 할 때도 어쨌든 좀 더 큰 도시에서 이동할 때가 좋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제 감독이죠. 데체르비 감독이 워낙 국내 지도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감독이고 워낙 선구자라면 선구자 같은 감독이니까 저런 감독이 픽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게다가 의사소통도 감독이랑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에 황희찬 선수의 결정이겠지만 뭐 사실 울버햄튼에 남는 거나 아니면 마르세유에 가는 거나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또 마르세유에 가는 거는 적응 문제가 또 간과할 수 없고 황희찬 선수가 사실 리그 적응이 지금까지 빠르지는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마르세유 이적보다 울버햄튼에서 한 시즌 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가도 사실 황희찬 선수도 나이가 그렇게까지 어리지는 않거든요. 이제 전성기고 또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울버햄튼보다 마르세유가 어떤 아까 말했던 유럽 대항전 진출이나 이런 게 더 좋다는 입장에서 선수한테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감독에게도 아마 데체르비 감독이라면은 더 배울 점이 많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될 거예요. 왜냐하면 울버햄튼에서 이제 입지를 다졌는데 마르세유에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잘 되면 진짜 좋지만 안 되면은 조금 후회가 남는 그런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황희찬 선수가 좋은 선택을 할 거라 믿고 이번 마르세유 이적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쟁의 그 수적, 질적 말고 양적인 경쟁으로 따지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개인 사견을 얘기해 보자면 마르세유가 이번 시즌 당장 유럽 대항전을 나갔더라면 이적이 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시즌에 나가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아마 좀 더 마르세유 행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뭐 왜냐면 팬들도 야 챔피언스리그 나가잖아,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마르세유가 뭐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를 못 나가서 그렇지 우리가 최근 한 20년 동안 리그왕을 살펴봤을 때 리옹 왕조 예. 그리고 이제 파리 왕조 이렇게 있잖아요. 뭐 중간에 뭐 몽펠리에도 우승을 했고 마르세유도 우승을 한 적이 있지만 모나코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크게 왕조로 구분을 했을 때 그럼에도 늘 챔피언스리그권에 있었던 팀은 마르세유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르세유라는 팀에 대한 매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적설이 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다양한 구단, 그러니까 다양한 구단에서 조금 이적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조금 다방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건 나폴리입니다. 네, 16일에 이탈리아 이적 전문 매체죠. 잔루카 디마르초에서 나온 내용인데 나폴리가 오시멘 판매를 추진을 하면서 오시멘이 이적한다면은 로멜루 루카쿠 그러니까 안토니오 콘테 감독 현재 나폴리에 있는 감독과 대단히 많은 인연을 쌓은 그 스트라이커를 영입한다라고 했는데 PSG가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나폴리가 오시멘을 판다 하면은 영입을 할 만하겠죠. 그래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카를로스 솔레르, 노르디 무키엘레, 이강인 등의 트레이드 카드를 고려를 합니다. 왜냐면은 오시멘의 이적료는 기본적으로 1억 유로가 넘는 그런 가격일 거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트레이드 카드를 고려하고 있고 나폴리는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직 이강인만 원한다 라는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온 게 현재 여기 이탈리아에서 나온 이적설의 내용입니다. 나폴리.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프랑스 아까 말했던 풋메르카토에서는 그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7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055억 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강인은 PSG 잔류만 생각 중이고 내년에도 PSG에서 뛰고 싶다. 구단 수뇌부한테 전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뉴캐슬 뉴스 아카이브에 가깝거든요. 여기는 맥파이 미디어라는 데는 그 약간 팬들 운영하고 이런 데에 가까운데 토트넘 그
그 스퍼스 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뉴캐슬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파리에 4천만 파운드, 약 717억 원을 공식 제안했다. 새로 부임한 폴 미첼 단장은 이강인을 꿈같은 목표로 삼았다. 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아까 나온 내용대로 일단 나열을 한 거고요. 사실 공신력으로 보자면은 나폴리 트레이드설이 가장 공신력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풋메르카토는 사실 아까 말했던 산티아오나 기자 정도를 제외하면은 공신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산티아오나 기자 사실 신흥 세력이라서 아직까지 공신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뉴캐슬이 원한다, 이 기사는 맥파이 미디어가 단독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단독으로 내놓은 건데 사실 맥파이 미디어, 물론 요새 워낙에 ITK라고 해가지고 구단 내부 소식을 아는 일반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들어서 이강인이 뉴캐슬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나폴리 트레이드설, 만약에 오시멘이 실제로 이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혹은 파리 생제르맹 잔류가 현실적이고, 프리미어리그 진출은 현재로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나폴리 이적을 한다면 뭐 감독이 콘테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잘 쓰거나 혹은 그냥 잘 쓰고 뭐가 축구가 답답해 죽을 것 같거나. 게다가 뭐 콘테는 또 3백을 쓸 거니까 뭐. 그런데 뭐 지금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폴리가 김민재 이후로 한국 선수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다. 근데 그럴만하죠. 당시에 뭐 김민재 선수 이적 이후에 막 비트코인 업체에서도 후원받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맞죠. 아무튼 그렇고요. 한국 선수들 이적설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배준호 선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예, 배준호 선수 이야기도 간단히 추가를 하자면은, 예, 배준호 선수 지난 시즌에 스토크시티에서 챔피언십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죠. 이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예, 배준호 선수가 다음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원래는 이제 챔피언십에 좀 남지 않겠느냐, 그래도 한 시즌 더 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강했는데요. 최근에 네덜란드 매체에서 네덜란드의 페예노르트가 배준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를 즉시 전력감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상황이고, 페예노르트면 좋잖아요. 사실. 좋죠. 물론 슬롯이 떠났지만 어쨌든 페예노르트는 그 에레디비지의 명문팀이니까. 네. 게다가 우리 선수들이 뭐 거쳐간 팀이잖아요. 예, 그쵸. 뭐 이천수 선수라든지 아니면 송종국 선수라든지 거쳐간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구단이 아니고요. 페예노르트에 가면 일단 유럽 대항전 진출 확정적이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챔피언십에서 뛰면은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잖아요. 사실상 그 FA컵에서 우승하지 않는 이상 못 나가는 상황인데, 페예노르트에 있으면은 물론 이번 시즌 또 리그 성적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페예노르트가 네덜란드에서 3위 안에는 그래도 드는 구단이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간다면 계속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유럽 대항전에서 나갈 수 있다면은 다른 또 유럽 빅클럽에게도 관심을,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이번에 페예노르트 이적을 한다면은 좋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아주 신빙성이 없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 페예노르트 이적설은. 그래서 배준호 선수가 이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럽 대항전 활약을 통해서 더 나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페예노르트 새 감독이 뭔 전술 쓰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물론 저희는 모르겠지만 배준호 선수와 배준호 선수의 에이전트는 그 부분을 파악하고 이적을 추진하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요새는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 감독이 나를 이제 얼마만큼 원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선수들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단순히 구단 명성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감독이 만약에 실제로 배준호 선수 이적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다 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네. 물론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그 베르너를 설득한 램파드.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특히 그걸 잘하잖아요. 아르테타 감독이 선수 설득해가지고 거의 마법의 혀드리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걸 잘하는 감독이고, 뭐 다 배준 선수도 스토크에 간 이유 자체도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클럽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기 때문에 뭐 그 페이노르트 이적도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